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탈당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배신이고 어떤 게 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조율을 통해서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승리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6월 4일 날 제가 발표했다는.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네, 또 병이 도졌나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저는 신천지도 그렇고, 예. 저 이제 배신 총량제 이런 얘기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가 그 동안에 필터를 하나 달고서 이제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 필터를 제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필터 제거한 이유는 조금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첫 주 경선 결과가 본인이 예상했거나 목표했던 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첫 주에서 한 과반, 거기에 이제 당원 그 비중이 높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반 정도를 예상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는 뭐 충청에서는 오히려 지고 네. 부울경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말이 거칠어지고 수위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광주 전남하고 뭐 전북 가고 서울 경기 남았는데 더 세질 가능성이 있고 김민석 후보가 피해가질 않아요. 그에 대해서 거의 맞불을 놓고 뭐 송영길 후보는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돼 있어가지고 야 후유증이 크겠다. 끝나고 나서도 서로 윤리위에 뭐 제소해서 뭐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이니까 전대 끝나고 나서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싸웠지만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엔 좀.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네. 완승해야 돼요 한쪽이 완패하고 이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었구나. 네네네. 이 상태에서는 당내에서 괜히 노이즈 일으켜봐야 박살나겠다 이러면은 그게 안 일어나요. 근데 표차가 거의 없거나 혹여 2순위 표로 당대표가 된다. 그러니까 1등을 예를 들어 뭐 정청래 후보가 1등을 아슬아슬하게 하긴 했는데 과반이 안 돼서 2순위표 합쳐봤더니 김민석이 이겼더라. 그러니까 최악은 정청래 후보가 한 40% 8% 받고 네. 김민석이 한 4% 받아가지고 네. 2순위표 해가지고 김민석이 이기는 그림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당대표가 돼도 인정도 안 할 거고 이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과반으로 되거나 이러면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양상으로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이태로워 보여요. 이 질문을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에게 동일하게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내가 1등이었는데 선호투표 때문에 2등으로 바뀌더라도 그건 승복을 하겠다라고 했고. 해야죠. 뭐.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질문하는 진행자가 그거를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거듭 확인을 했었고 김민석 후보는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1등에 1등 할 거니까 뒤집힐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답변이 아닌데. 근데 사실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로 격하게 다툰 적이 있나? 뭐 이런 이제 특히나 이제 대표들도 그렇지만 최고위원들도 지금 완벽하게 편이 나뉘어져서 지금 험한 말들이 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과 나온 다음에 괜찮을까요?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상황이 말씀처럼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거의 뭐 0.99%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그 약간 종속 변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증이 세게 붙어 있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음 주 주말에는 결론이 나는데 지금 이제 문제 있는 것처럼 투표는 월화 수목에 합니다. 근데 월화에 거의 결정이 나요. 네. 그 카톡 투표로 안 한 분들이 수목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경기도랑 그러니까 동시에 합니다. 네. 호남하고 경기도하고 그게 75%예요 당원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말에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투표가 들어가고 목요일에 끝나고 사실은 토요일날 일요일 하는 거는 투표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가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5%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그 유권자들의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게 붙었는데 저도 사실은 계속 그 진천지 얘기를 사실은 그때는 안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먼저 물었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계속 이거 무조건 윤리 가야 된다. 윤리 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또 김민석 후보 특정하면서 예. 보통은 그
같은 당내에서는 후보를 특정하지 네. 않거든요. 이름은 잘 거명 안 해요. 네. 그냥 뭐 그래도 윤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인데 네. 김민석 후보 윤리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다. 오히려 뭐 혐의 없으면 벗어난 건다. 이거는 이 상대 우리 이제 국민의힘하고 뭐 선거 토론에서나 있을 듯한 얘기들인데 좀 걱정되긴 걱정돼요. 네. 특히 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네. 항상 이제 아젠다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당대표 되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물어봐요. 왜 그동안 탄핵을 안 했느냐. 여기까지 올 동안. 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가 나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지만 찬성하지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의 총의를 물어봐야 한다. 우리 그거 말고도 많은 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보안수사권 폐지나 조국혁신당 합당은 왜 당원 이야기 안 물어보고 그냥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송영길 네.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됐고 1인 1표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할 일은 뭐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건데 네. 그 정청래 후보가 아마 송영길 후보가 있으면 검찰개혁 못했을 것 같다. 의지가 부족해서. 저는 이제 개혁이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이 적임자다. 개혁을 더 하겠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반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카드를 일부러 대통령 목에 겨누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정청래 대표 후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탄핵을 안 한 거다. 그래서 놔두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뭐 뜻이 서로 이제 잘 맞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선택 내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지나친 적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뭐 언론 분명 아시겠지만 당내에서도 뭐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네. 있었잖아요. 왜냐면 뭐 어쨌든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후임 대법관 임명 안 하는 건 있는데 이 부분은 당내에서 뭐 확실히 나뉘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분들 안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분들도 있죠. 당연히 지난번에는 이제 어쨌든 계엄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이재명 당시 그 파기환송심이 아시겠지만 뭐 30 며칠 만에 나면서 그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후임 대법관 임명이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상민, 한덕수 전원합의체 해부한다고 어제 대법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각각 소부에 있던 사건들을 대법원이 가지고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네. 사실 판례를 뒤바꿀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형량을 아마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오면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상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한참 이슈 있었을 때는 뭐 탄핵 얘기도 당연히 나왔었고 그리고 아마 강경 목소리를 좀 많이 내시던 분들이 더 이걸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뒤로는 좀 조용해진 것 같은 다른 느낌이라. 이슈들이 많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가요? 그런데다가 뭐 네. 조희대 사자 회동설 했다가 망신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머쓱해서 들어갔던 거였죠. 그러다가 요번에 아마 송영길 후보가 이거를 특히 갖고 나오고 김민석 후보가 동조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권리 당원들 중에 강경파 특히 이제 그 친명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소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나. 왜냐하면은 딴 거보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요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뭐 전당대회용 그 이슈로 들고 나왔다고 보고 전당대회 끝나면은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 탄핵을. 네. 그리고 아, 하면 그래요? 저거 탄핵하면은 역풍 불 수도 있고 그 저 헌재 가가지고 후폭풍이 더 기각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 그 대법원장 탄핵시켰다가 그렇죠. 그 네. 역풍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멈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정청래가 반명이다. 아닌 척하지만 조희대 탄핵도 안 시켰잖냐. 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환기하기 위해서 저 이슈를 들고 나온 거지 누가 당대표가 돼도 저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게 문제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자기 지지층들만 보고 일종의 선명한 결집 이걸 이제 전당대회 경쟁으로 치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정책이고 비전이고 가치고 뭐 전략이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결국 이제 상대방이 왜 문제인지 상대방이 왜 자격이 없는지 이 경쟁만 있어요. 내가 더 낫다. 내가 이런 비전을 제시한다. 이건 거의 없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이 걱정하잖아요. 이러면 다 망한다. 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민주당이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여당이었다가 당이 깨진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을 때가 2017년이었나요? 네. 2015년이었죠. 총선 앞두고 국민의당 깨졌을 때. 그때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당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전당대회 출마한 분들이 당장 표가 급한 건 아는데 끝나고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 서로 뭐 지금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는 아예 얼굴 안 볼 듯이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네. 하면 사실은 뭐 정치적 얘기 없다 그러는데 어제 사실은 세게 붙은 거 하나 있어요. 뭐죠?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서로 왜안 붙었는데, 했냐지. 아니, 그러니까 붙었는데 네. 제가 유일하게 본 거는 이 세 분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얘기는 미묘하게 사실은 서로 공통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역구도 다 서울 한강벨트나 물론 연수나 좀 잘 사는 동네고 이래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이번에 공급 정책도 없고 전월세 대책도 없고 대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어제 토론회 보시면 네. 갖고 있어서 결국은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세금도 법 만들어야 되고 공급은 물론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부동산 특히 세금과 관련된 대책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다. 누가 네. 됐든. 네. 알겠습니다.